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답답하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도 야당의 당론이 잘못된 것처럼 매도한 비신사적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이곳에 성형외과와 검진센터 등을 갖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최근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 영리병원 공사가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법에 의료 보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야당이 발목을 잡고 이걸 해결했자 처리 안 해줍니다.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김 대표가 제주도민들을 미개한 사람 취급하듯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폄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 대표가 야당의 당론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된 것으로 매도한 것은 비신사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영리병원 자체에 대해서도 이 도민 여론들이 안 좋은데 그걸 함부로 와가 제대에 내려와서 여론도 정확히 시험도 안 해보고 영리병원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도 도민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승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포기하는 대신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조세특례법 개정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부가세 환급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체 사업으로 중문 관광단지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부가세 환급제 대신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300억 원을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중심 상권인 중앙지하상가의 개보수 공사가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점포 재계약 문제를 놓고 상인들과 행정기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올해 말부터 1년 동안 오래된 건축물을 고치고 전기와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공사가 장기화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다며 공사 시작 전에 재계약부터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거 이 모든 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에 전부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상가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수공사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사가 끝난 뒤에 재계약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상가 점포 300여 군데의 계약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끝납니다. 제주도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점포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꾼 뒤 재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가 요즘 해수욕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현직 공무원이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8일 한 남성이 몸을 씻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여름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현직 5급 공무원 43살 강모 씨. 스마트폰에는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고 강 씨는 호기심에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 세 분이 다급히 그 40, 50대 가량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해가지고 검거하게 됐습니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예 탈의실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탈의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는데 거기서 안 쓰고 저는 따로 갈아입었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도 몰카 촬영에 가세하면서 곳곳에 몰카 금지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3명 가운데 2명이 중국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어 경고 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公共场所用手机或相机偷拍他人身体的行为 몰카 범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이 신상 정보까지 공개됩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 사복 경찰관을 투입하는 한편 몰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현직 감사위원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감사위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보조금 지원 과정에 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위원 추천 방식을 공모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폭염은 오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량으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 산간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해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이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구자와 표선의 기온 24도, 성산 25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섬 지역도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고 있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전제품 전기 배선이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폐사한 넙치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 죽은 넙치가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폐사한 어류 9kg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족관을 청소하다 해수 배출구로 넙치가 빠져나갔다는 양식장 주인의 말에 따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근 통학로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중앙여중 근처의 모텔 신축 부지를 학교 환경 정화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며 마모 씨가 제주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학 분위기와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을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나흘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17만 8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인데 국내선 항공권 예약률은 90%를 넘어서 내국인 관광업계는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